자, 이거 어휘 또 해볼게. 아까 전에 안 했던 범준이 그리고 지우 안 했지? 아, 지우 했다. 소정이 썼어? 다는 써봤어? 조금 써봤어? 다른 데를 했다고? 갑자기 왜 다른 데 써? 자, 그러면은 범준이랑 아까 전에 예훈이 안 했지? 범준이랑 예훈이. 범준이가 먼저 회합하다. 반장. 목이 베어 막. 반장은 학생들과 화학회 의견을 나눴다. 회합이야, 회합. 그리고 영위하다. 그는 문화생활을 영위했다. 김인성. 그 동물은 김인성이 뛰어났다. 향유하다. 우리는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미숙. 그는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 주창자. 그는 이 종교의 주창자이다. 봉대하다. 백성들은 왕을 봉대했다. 역력하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위협. 그는 위협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다. 패권. 그 나라의 왕은 전쟁으로 패권을 잡았다. 그다음 면제부. 연루. 감행하다. 유일무이하다. 초연하다. 채취하다. 진력. 기하급수적. 운상. 배가하다. 도축하다. 이 온상이라는 말은 무엇무엇의 온상이다라고 많이 쓰여.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온상이다라고 온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넘겨서 현우가 불러보자. 단어만. 연루. 제 10번은 11번은 12번은 11번에 그 3번 직시했다. 자, 령원아 무슨 뜻이야? 오늘은 안 찾아왔네. 직시하다 뭐야? 맞아. 똑바로 보는 거야. 거기다 쓰자.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다.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 직시하다. 앞으로 많이 쓸 단어고. 그 다음 현격했다. 4번에 현격했다는 무슨 뜻일까? 현격하다는 것은 차이가 매우 심하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거. 현격한 차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 자, 그 다음에 우리 독서 열심히 해왔지? 독서 우리 그 필기한 거 좀 한번 살펴볼까? 뭐야? 앞에만 잡아보고. 이름이 뭐야? 그다음에 아까 봤고. 오. 이거 우리 필기를 해.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잘해야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열심히 읽은 거 맞아? 네. 뒤에는? 이거 필기. 다음 주에 볼 거야. 필기 열심히 해와. 응? 알았지? 자, 수렵 채집 사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 사회가 서로 똑같다는 점이다. O야, X야? X. 자, 그 다음에 무엇은 인간이 길들인 최초의 동물? 개. 그리고 그 시기는? 그렇지, 농업혁명 이전이었어. 사피엔스의 주된 활동은 채집이었다. O야, X야? O. 사피엔스는 식량과 무엇뿐만 아니라 원재료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식도 찾으러 다녔다. 대부분 학자들은 고대 수렵 채집인의 일반적 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보는데 동의한다. 저자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종교, 정치, 사회 등을 일반화하여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X. 일반화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그치? 자, 인지혁명의 결과 사피엔스는 무엇과 무엇의 방법을
그렇지. 아주 잘했네. 사피엔스는 기술력 한계로 인해 앞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정착할 수 없었다. X. 왜 X야? 정착했지, 그치? 앞으로 아시아가 뭐였지? 앞으로 디테도 아니고 앞으로 아시아 뭐였어? 앞으로 아시아 뭐였어? 아무도 몰라? 어? 대륙인데 어떤 대륙이었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고대륙이었어? 그렇지. 아프리카랑 아시아가 합쳐진 고대륙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치? 사피엔스가 호주에 정착한 지 수천 년 만에 호주의 대형 동물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오야 X야. 오지. 호주 멸종의 첫 희생자인 대형 동물은 번식 속도가 무척 빨랐다. X. 무척 느렸다고 그랬지. 그치? 사피엔스는 뭐를 질렀니? 돈을 질렀니? 불을 질러서 농경지를 만드는? 그렇지. 화전법에 통달한 상태로 호주에 도착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조합은 누구에게? 대형 동물에게 특히 파괴적이었다. 자, 농부의 삶은 누구의 삶보다 더 불안정하고 열악했니? 수렵채집인의 삶보다. 무엇의 핵심은? 농업혁명의 핵심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에 있다. 농부는 곡물 경작보다 야생 동식물을 사냥하고 채집하는 데 집중했다. X. 농부는 영구 정착이 아닌 임시 정착만 할 수 있었다. X. 농업사회의 인류가 세상에 퍼지면서 이들이 가축화한 동물도 함께 퍼졌다. O. 복잡한 감정을 지닌 동물의 경우 진화적 성공이 뭐의 경험? 그렇지. 개체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알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걸 그러면 필기 안 한 사람들은 요거라도 정리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 필기 잘한 사람은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사피엔스의 인생을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 지난 200년간 우리 사피엔스들은 대부분이 도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200년 전부터. 그 200년이 어떤 기준이겠어? 몇 년이야 200년 전이면 한 1800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도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앞선 1만 년 전은 농부와 목축인으로 대다수가 살았다. 왜? 1만 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무슨 혁명? 농업혁명이 벌어졌으니까 그 이후에는 농부와 목축인으로 살아왔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사피엔스는 대부분 뭐를 하며 살았다, 사실? 수렵과 채취를 많이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사실은 1만 년 전보다 훨씬 예전부터 수렵과 채취를 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무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도시 노동자로 살아갔던 건 200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농부로 살은 거는 한 1만 년 정도 됐고, 그런데 그 전에 몇십만 년 전 몇까지도 정확히 몰라도 그때부터 아무튼 우리는 수렵과 채취를 한 시기가 훨씬 많은 종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현대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 중에 많은 부분이 아마도 이 기나긴 시대, 이 시대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마도 수렵 채집의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되게 흥미롭지, 그치? 너무 흥미롭지 않니? 자, 그래서 서론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수렵 채집인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렵 채집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쓴 거. 자, 우리는 왜 몸에 좋을 것 없는 고칼로리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일까? 자, 왜 우리는 몸에 좋을 게 없는 이 고칼로리 막 바나나 우유나 엄청 바나나 우유 먹는데 막 그런 고칼로리 음식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사실 그거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건데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야기하지. 뭐라고 얘기하니? 바로 예시를 들어. 누구의 예시를 들어? 만약에 3만 년 전에 무화과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한 석기시대의 여성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러지. 지금 나를 떠올려봐봐. 내가 지금 석기시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 옷을 한번 상상해봐. 내가 그런 걸 입고 있다고. 자, 이렇게 내가 그런 걸 입고 있어, 나 지금. 근데 내 앞에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열려있네? 무화과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한대, 이 책에서? 바로 다 따서 먹어버린대, 그지? 미친 듯이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야. 왜?
누가 먹을까봐 그거. 어? 하이에나? 말고 하이에나 무화과 먹나? 자, 누가 나왔냐면 여기서 개코 원숭이 우리가 내 경쟁자잖아. 개코 원숭이가 이거를 와가지고 같이 뺏어 먹을까봐 미친 듯이 먹게 된다는 거야.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고 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 시기였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우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석기시대 여성의 유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걸스럽게 라떼 먹고 막 초콜릿 먹고 이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우리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이를 누빈다. 라는 시적인 이야기를 해서 문장을 적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피엔스의 삶은 굉장히 다양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서도 달랐을 것이고 개별 부족 간에도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해서 어떻게 삶이 이렇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어. 그치?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수렵 채집의 사회 특징을 무리지어서 사는 거, 그다음에 이동과 채집, 그리고 지식과 건강으로 분석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지식이라는 부분도 또 흥미로웠지. 만약에 지금의 나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3만 년 전의 석기 시대의 어떤 나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석기 시대 여성 그 둘을 비교하자면 누가 더 개인과 개인으로 붙었을 때는 누가 더 지식이 많대? 여기서 얘의 주장, 이 유발 하라리 작가의 주장으로는 이 석기시대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는 각자 한 분야만 잘 알잖아. 이제 한 분야를 잘 알고 그러면서 더 발전한 사회가 됐지만 사실 이 인당으로 계산을 하자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음식이 잘 썩는지, 어떤 음식이 무화과가 따기 좋은지, 뭐 어떤 것들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 모든 정보를 직접 알아내고 그것들을 체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1대1로 붙으면은 그쪽이 이길 것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수렵 채집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가 자, 아체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아체사회는 1960년대까지 파라과이에 실제로 살았던 부족이었지, 그치? 쌤, 읽은 거지, 예원아? 기억나지, 아체사회? 그치? 자, 그런데 이 아체사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니? 예원아, 기억나? 아체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니? 점점점. 까먹었어? 현우야, 아체사회에 어떤 사람들이었어? 맞아. 서로서로 죽여. 서로서로 죽이고, 또 막, 높은 사람, 뭐,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 죽을 때 어린 아이를 같이 묻기도 하고. 그치?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많은 이런 부족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상적인 사회로만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이 저자가 수렵 채집사를 되게 이상적으로 처음에 그렸잖아. 하지만, 아체 사회라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정령과의 소통 이야기한 거 우리 아까 전에 문제도 나왔던 애니미즘, 그치?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영혼이나 정신을 뜻하는 라틴어 애니마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장소나 뭐 우물이나 뭐 동물이나 뭐 식물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저기 문 앞에서 갑자기 눈이랑 뭐 얘기하고 저기 가다가 저기 정평천? 저런데 정평천 맞나? 저기 성북천 뭐 이런 데에서 갑자기 물이랑 갑자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했었다. 정령과 소통을 했다.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종교는 아니고 그거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애니미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또 무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수렵 채집 사회의 수준 높은 사회 정치적 영역도 설명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을 보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 려원아? 응. 무덤 속에 뭐가 있었지? 맞아. 상아로 만든 구슬 3,000개로 만든 어떤 목걸이를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어 있었다, 그지? 그 유골에 그렇게 걸려 있었던 그 증거를 보고, 굉장히
이런 메모들을 잡아가지고 이 상하 3,000개로 고수를 엮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지도자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정치적인 영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증거로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폭력도 되게 많았다. 유골의 흔적을 통해서 어떤 폭력의 흔적들을 또 찾아볼 수 있었지.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침묵의 커튼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뼈, 화석과 석기에서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증거를 보면서 그때를 추측하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기 시대에는 이분이 또 이야기한 게 뭐였어? 석기 시대에는 과연 석기만 썼는가? 아니다. 뭐도 썼다 그랬어? 맞아, 나무. 목기도 썼을 건데 그거는 잘 썩고 불태워졌을 때도 잘 썩으니까 지금 증거로 안 남아있잖아. 그런데 석기 시대는 무조건 석기만 썼다? 그러니까 증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뼈, 화석, 석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증거물들 외에도 그 사이에는 사실 그 침묵의 커튼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철학이나 예술, 또 전쟁과 혁명, 이러한 요소들이 아마도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 그러니까 당장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를 해봐요.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이 저자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색다른 시선을 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3장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썼으면 좋았겠지? 고대의 수렵 채집 사회를 완벽히 재구성하고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는 인류 사회의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설을 던져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논거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연구에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홍수장으로 가면 대홍수장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사피엔스가 호주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빈칸은 그냥 지우면 될 것 같아. 겹쳐서. 그래서 자, 인류가 아프로아시아 생태계를 원래 아프로아시아 쪽에 몰려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 생태계를 벗어난 최초의 사례가 바로 호주 정착인데 아프로아시아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합친 고대륙이고 자 그때 당시에 호주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사실 인종, 사피엔스 인종, 인류가 뭐래? 유죄래. 그치? 범인이래. 어떤 범인?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니? 예훈아. 그렇지. 대형동물을 멸종시킨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다. 자, 이때 당시엔 사실 호주에 뭐가 있었대? 뭐 몸집 큰 코알라, 디프루토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코알라가 엄청 컸고, 그치? 그리고 캥거루 같은 유대류 동물들이 되게 많았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인류의 호주 정착과 함께 아마도 멸종됐을 것이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대형동물의 특성과 또 화전법과 기후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일단 화전법이 불을 질러서 농경지를 만드는 것이잖아. 그거를 통해서 많이 대형동물들이 멸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뭐로 남아있니? 식물 화석이었는데 그 식물이 뭐였어?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그렇게 화전을 하더라도 잘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혼자 거의 버텼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먹는 유칼립투스만 먹는 동물이 누구야? 코알라.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 코알라 많잖아. 그래서 그게 그 증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흥미롭지 않아? 그치? 야, 그래서 코알라만 살아남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기후변화가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생명체는 별로 멸종하지 않았다. 육지 생명체만 멸종했다. 세 번째는 뭐였어? 호주 대량 멸종처럼 다른 곳에 정착을 했을 때도 모두 똑같이 대형 동물들이 멸종한 것을 보아서
다 이것은 인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미대륙 정착했을 때 땅늘보의 종말도 이와 비슷한 과정과 결과를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생태적 재앙이 발달하는 시기. 자, 인류가 혁명을 맞이할 때마다 재앙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생태적 재앙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인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선택한 가축만 생태계 재앙에서 남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하다. 즉 노아의 방주도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그 노아 대홍수가 날 때 노아가 선택한 가축들만 한 싹씩 살아남았잖아.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5장. 자,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니? 뭘 얘기하는 거니, 이 장에서는? 그렇지, 농업혁명이 사기래. 농업혁명이. 자, 어떤 의미에서의 사기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농업혁명. 자, 농업혁명은 일단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이었지. 농업혁명의 대표적인 작물 밀이었고, 또 쌀과 감자도 있었지, 그치? 자, 그런데 밀 작물화 과정을 통해서 수렵 채집인과 그냥 수렵 채집만 할 때의 삶과 밀을 작물화하면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했는데, 자, 일단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 그치?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었어? 너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밀이라는 거 밀농사를 지으려면은 밭도 갈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계속 뭐 해야 돼? 잘 익었는지 봐야 되고 노동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가로 열악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는 아까 수렵채집인의 삶으로 살 때는 내가 아까 써놓은 또 문장 있었는데 농부의 조상인 수렵채집인은 아침에 각종 베리와 버섯, 점심에 과일, 달팽이와 거북, 저녁에 토끼 스테이크에 야생 양파를 먹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재밌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다채로워. 너무 고급진 다채로운 영양 만점 식사였잖아. 그런데 밀 작물화를 통해서 농업혁명이 생긴 이후에는 굉장히 열악한 빵 사실 건강 안 좋으면 다 밀가루 끊으라 그러는 거 알지? 그래서 나도 밀가루 끊어야 되는데 뭐 소화 안 되면 다 밀가루 끊으라 그러는 거야. 의사들이 제일 먼저 끊으라는 게 밀가루잖아. 사실 굉장히 영양가 없이 열악한 식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농업혁명은 종 전체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개개인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친 덫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종 전체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었느냐? 종 전체에게는 단위 토지당 식량 생산이 늘어났어. 자, 토지 하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이 많으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지. 그치? 당장 막 수렵하고 채취하지 않아도 먹일 수가 있잖아, 계속. 여기 많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애기도 많이 나. 인구가 사망률도 줄어. 그러면 점점 인구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피엔스라는 종 전체에는 이익이었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익이 아니다라는 독특한 시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어. 자, 그러면서 농업혁명의 문제점. 그럼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 인구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냐? 자, 인구가 증가했는데 또 이 사람은 인구는 증가했지만 또 그 와중에 사망률도 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서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다 이메일로 한번 보내면 1분 만에 간다. 그런데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편으로 편지 붙여야지만 갔었잖아. 그런 걸 비교하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했니? 우리의 삶은 전혀 지금 그렇게 느긋해지지가 않았다. 그런 것과 동일하다. 농업혁명도 인류 전체에게는 편안하고 그런 빠른 삶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에게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고 나서 이게 퀘베클리 테페 지역을 토대로 사피엔스가 의도적으로 농업을 이루었다는 농업혁명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였니? 그 사진 있었지, 그치? 사진에 기념비가 있었는데 그 기념비가 뭐였어? 기념비가? 뭐에 들어간 기념비였지? 사원을 만드는 거였잖아, 사원. 그래서 봤더니
BC 9,50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이 세웠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봤더니 그 근처에 밀의 변종의 발상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원을 짓기 위해서 식량을 필요로 했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혁명의 희생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희생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어? 가축, 그치? 가축들도 희생자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가 야만적인 방법으로 이 농업혁명을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동물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가축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최대의 사기다. 그래서 개개인과 개체를 철저하게 희생시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공을 가장한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거기 부분 보면 논리적인 글쓰기가 나와. 논리적인 글쓰기. 이걸 지금 우리 해볼 건데, 자, 이거는 지금 대형 동물의 범인이 누구냐? 자, 기후변화냐 아니면은 인류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으로 가와 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지문을 잘 읽어보고 나의 입장을 선택하자. 나의 입장을 나는 가를 지지하는지 나를 지지하는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지지하는지 쓰는 건데 한 단락만 쓰면 한 문단 정도만 쓰면 되고 그거를 우리 발표할 거야. 맞지? 자, 지금 쓰고 발표하는 시간 가지고 10분 줄게. 네?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조건대로 써야 돼.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글쓰기 연습을 계속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100일장이 아니야. 이런 글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 입시에 뭐 논술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갈 때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냥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상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빵점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출제자의 의도, 조건을 반드시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야. 알았지?